이번에는 차기 대선 주자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저희가 분석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재밌게 구성해봤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러 차례 벌써 얘기를 당연히 채워야죠. 다음 대통령 출마를 안 하신 모양인데 확실하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각이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권 주자로서 제 이름을 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색한 웃음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빅3가 뭐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악재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텐데요. 예, 화면을 먼저 좀 띄워주시죠. 자, 김무성 대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자, 좋은 일, 해가 둥그렇게 떠 있는데 좋은 일이 뭐가 있을지 볼게요. 자, 여권 내 확고한 입지. 자, 조수인 차장, 이거는 당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만한 어떤 주자가 눈에 띄질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점 자체가 굉장한 프리미엄을 갖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번 4월 재보선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무성 대표가 가장 하고 있는 것 바로 내년 총선에서 총선 후보들 100% 여론조사로 선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한 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선 공천권을 발판으로 해서 대선 주자로 나갈 수 있는 길도 굉장히 탄탄대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질적으로 야권에서 계속 이 계파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대권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악재가 뭘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좀 우울해졌네요. 자,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황스택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청와대 및 친박과 긴장 관계,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는 빼놓고 예. 친박 핵심 실세 7명들과 함께 그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다음날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는 다른 모임이 한 번 더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당 대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지금 갖지 못할 경우에는 좀 낙마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동영 후보를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때 상처를 상당히 입고 대선 후보가 됐지만 아주 큰 표 차이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졌거든요. 500만 표 차이로 졌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집권당의 대표이면서도 지금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 부분은 상당한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좀 취약한 TK 기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아까 조수인 차장이 설명했듯이 공천권을 사실상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것들이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 호재 먼저 보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요. 활짝 웃고 있는데, 자, 일단 2월에 당권 장악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할 가능성. 결국엔 당대표가 될 경우 이런, 호재까지 같이 맞물리지 않겠느냐. 자,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 10년간 집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감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조수인 차장이 이번에는 악재를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악재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난 통진당의 해산 결정, 예.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2012년 총선 때 야권 연대라는 어떤 명분으로 함께 총선의 공동전선을 폈던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있고요. 친노라는 이 계파의 수장, 이것은 독이면서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바로 이 친노계가 이 확장성이 떨어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없다는 점, 바로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 총선에 지금 불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한석이 아쉬운 부산에서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면 영남표는 또 어떻게 할지 대선에서 후보가 되더라도 그런 아마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고 자, 이 종북 숙주 책임론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복권 시켜주는 게 바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다. 이에 대한 책임 분명히 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떤 호재, 또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밝게 웃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서울시 경영 확고한 입지, 또 진흙탕 정치권과 거리를 지금 두고 있어서 아주 좋은 여건을 갖고 있고요. 역시 보수 집권 10년 피로감이 호재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상원 변호사께서 이번에는 자, 악재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이번에 표정이 어두워졌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종북 세력과 연대했던 과거, 이건 뭔가요? 이번에 벌써 그 최규섭 교수라고 예. 서울시립대학 교수했던 분이 박원순 시장의 아마 측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통진당 강령을 제정해 주는 분입니다. 그랬죠. 그 정도로 이게 뭐 박원순 시장은 지금 그 최규섭 교수가 서울시립대학에 갔는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 사실 문제는 되는데 여하튼 종북 세력과의 그 연대를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통진당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되고 대선 불출마 약속 파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래도 지금 많은 호평을 받는 게 법조인 출신이고 어떤 서울시장 하면서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예. 시장으로 됐는데 만일 저게 아까 국회 질의에서 나왔지만 출마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출마하면은 분명히 그 약속 파기 논란이 될 거고요. 지금 아까 그 진흙탕 정치권과 거리두기라는 또 호재가 있는 반면에 그걸 네. 뒤집어 생각하면은 당내에서는 별다른 기반이 없다. 결국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당내에서 대의원이나 예. 어떤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지금 취약한 당내 기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기동민 정무부시장이라든지 권오중 정무부시장을 국회의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좀 종초를 받지 못하면서 그 당내 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그런 예.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 때 아마 최대한 본인도 당내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